네, 반갑습니다. 저는 08리터의 글로벌 비즈니스팀을 맡고 있는 김진희 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후드 측에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저번 분기 비즈니스 클럽 모임에서도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SNS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이제 소비자들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실제로 그러면 인스타그램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커머스 시장에서 인스타그래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후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어떠한 커머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인스타그램의 파워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SNS의 유저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약 27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27억 명이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그런 인구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이제 계속해서 이용자 수는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그 SNS 사용 시간이 지금 2017년 기준 2시간 15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2시간 22분 정도까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이 하루에 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이 거의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뭐 잡지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모두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약 4-5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를 SNS에서 보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NS라는 자체는 이제 저희가 뭐 모바일을 항상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같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멀리 있어도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요. 이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이제 이용하는 30%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소셜미디어를 10번 이상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잘 아시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지만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는 이렇게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반짝 뜨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페이스북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기도 하고 사실 국내에서는 뭐 페이스북 이전에는 싸이월드, 뭐 다모임 사실 여러 소셜미디어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렇게 나스미디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페이스북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SNS이긴 하지만 매년 인스타그램과 그 이용률에 있어서 격차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그 월 사용자는 무려 10억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일 사용자는 5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은 매력이 있잖아요. 비주얼한 이미지도 서칭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유저 60%가 매일 로그인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조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SNS입니다. 그래서 35세 이하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조금 SNS를 사용하는 현황이 다른데 국내에서는 엄마들은 이제 뭐 카스를 많이 사용했었고 또 이제 나이가 조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밴드나 이런 사용률이 높은 반면 조금 뭐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조금 앞으로 그런 구매 파워를 가지게 될 세대들은 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도 또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비즈니스 계정 수만 해도 2,900만 개가 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71%의 사업자가 모두 비즈니스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소셜미디어 자체가 되게 비즈니스 툴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이런 브랜드나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사업적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B2B만 하는 업체라도 거의 다 비즈니스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단순히 친구들 소식을 알기 위해서 좋은 사진을 보기 위해서 비즈니스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비즈니스 그리고 브랜드와 하나의 소통하는 채널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용자 80%가 비즈니스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 60%가 브랜드와의 소통 공간으로 인스타그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도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매우 끼치는 영향이 큰데요. 인스타그램에서 13개국 2만 1000명 대상 인스타그램 유저 대상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하고 조사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유저들이 80%까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 있어서 제품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의 콘텐츠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구매가 이어진 비율이 약 30%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에 있어서도 인스타그램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저희 58리터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창신리빙이라는 브랜드의 욕조로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에디터의 리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부러워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20불까지 할인합니다. 이걸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금액 알고 싶어요. 창신리빙 링크까지 타고 가시면 사이트 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친구랑 지인들의 피드를 보다가 브랜드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원래는 조금 사려고 관심 있었던 물건인데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저희가 구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나 제품을 발견하는 발견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스타그램은 그 시기적절하게 이제 커머스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업계에서 매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도 하고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서 보고 있지만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게 이쪽 SNS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매번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들을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을 조금 따라가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커머스 관련해서 업데이트한 기능 위주로 본론에서는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영상을 들어갈게요. 우선 인스타그램에서 이번 년도 3월에 릴리즈한 영상인데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이렇게 사이즈나 컬러를 선택해서 바로 오더할 수 있는 그런 체크아웃 인스타그램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쇼핑 정보나 매수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미국의 23개 그런 브랜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에 예전에는 이제 링크 이 정도 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앱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할 수 있고요. 즉 상품한 그 앱 안에서 상품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하고 배송 추적도 해서 모든 것들을 인스타그램 안에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 예정인데 지금은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열된 그 브랜드 위주로 미국에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 세계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긴 한데
이것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런 커머스로의 변신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하나하나 기능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커머스 최적화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쇼핑 태그 기능입니다. 사실 쇼핑 태그 기능은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제품 이렇게 포스트에서 샵 모양 기능이 있는 것들은 제품 태그가 된 포스팅인데요. 이렇게 탭을 하면 터치를 한번 하면 제품명과 가격이 뜨게 되고 또 이것들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제품 정보를 본 후에 웹사이트에서 보기라는 것을 누르면 이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동되는 그런 기능의 제품 쇼핑 태그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이제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좀 전환시키는 데 유용하고 또 전환율도 높은 장점이 있어서 사실 광고주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커머스나 또 인스타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인스타그램에서 계정 내에 샵 기능 및 위시리스트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 샵 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계정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장해서 위시리스트에 저장을 해놓거나 이렇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피드에 이렇게 포스팅만 볼 수 있는 탭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IGTV도 런칭을 하면서 이렇게 탭이 하나 생겼고 이렇게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샵 탭. 여기서 브랜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가격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앞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있어서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이제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브랜드 괜찮네, 이 제품 괜찮네 이렇게 발견해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제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 저장한 것들을 모아볼 수 있는 바로 위시리스트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 개인 계정에서 보면 위시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저장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아까 말씀드린 구매 페이지로 이렇게 바로 랜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커머스를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약 2개월 전이죠. 약 2개월 전에 이렇게 샵이라는 공식 계정을 런칭했습니다. 공식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뷰티뿐만 아니라 푸드도 있고 패션도 있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전도 유망한 그런 브랜드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그런 계정입니다. 이렇게 그 계정에서 보면 다 태그들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 태그들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가능한 그런 브랜드에 있어서는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또 아직 국내에서는 웹사이트 보기에서 랜딩되는 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셨겠지만 단순히 이제 포토에만 제품 태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에 있는 것에서도 이렇게 제품 보기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에도 이제 제품 태그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또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품 태그가 5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에는. 그래서 영상에는 예전에 태그가 안 됐지만 이제 또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도 이제 제품 태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는 건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이제 인스타그램을 켜시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기능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이제 24시간 동안만 이제 팔로워들이나 지인들한테 자기 콘텐츠를 공유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이 사라지는 이런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스타 스토리라고 하는데 어차피 없어질 거면 왜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층들은 오히려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 딱 봐야 되는 그런 조금 뭔가를 놓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포모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많고요. 약간 스냅챗이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실 9월 그 1사용자가 2017년에는 정말 뭐 1억 5천 명 정도였다면 2019년 기준으로 5억 명으로 이렇게 껑충 성장할 만큼 많은 소비자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품 태그를 스토리에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좀 더 제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 발견하는 즐거움 때문에 이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이전에는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의 피드나 이제 지인들의 피드나 인플루언서들의 피드만 봤다면 요즘에는 이제 익스플로어 그 탭이죠. 둘러보기 탭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그런 내가 좋아요한 게시물이나 아니면 내가 저장한 게시물이나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여기 둘러보기 탭에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둘러보기의 탭은 내가 이 사람들을 팔로잉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운동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좋아요 많이 눌렀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영상을 뭐 비슷한 콘텐츠들을 이쪽에 주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용자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콘텐츠를 노출시켜주는 형태로 이렇게 둘러보기 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둘러보기 탭에서 샵이라는 탭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의 취향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잉하지 않아도 그런 제품들을 내가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저번 달쯤에 크리에이터 자격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크리에이터들이 입은 옷이나 사용한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태그 형태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전에는 이제 그 제품 태그하는 게 브랜드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들한테 가능하게 된 시점이 바로 저번 달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라는 것을 새로이 런칭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브랜드, 비즈니스 계정에만 태그 가능했다면 이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즉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를 올릴 때 이제 브랜드 제품을 태그를 할 수 있어요. 그 제품을 태그를 하게 되면 그걸 클릭했을 때 바로 구매 페이지로 연동이 되고 바로 구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에 제일 좀 불편한 점을 호소하셨던 점이 아마 정확한 뭐 구매 전환율 트래킹 안 되는 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콘텐츠 마케팅이란 자체가 사실 즉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효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 전환율만 보고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도입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그런 광고효율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브랜드 측에서는 조금 이제 광고를 하는데 적절한 인플루언서를 찾는데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광고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못 믿겠는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조금 신뢰성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이 진성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광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커머스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7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커머스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듯이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연결, 발견, 탐색이라는 이 3가지의 하나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게시물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정말 개인화된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해요. 즉, 제가 이제 딱 좋아서 이거 사야지 해서 아마존이나 뭐 어떻게 보면
쿠팡이나 티몬이나 이런 데서 접속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친구의 계정이나 친구들의 소식을 보려고 보다가 친구가 추천한 제품이 괜찮네 라고 해서 발견해서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시물을 기반으로 추천한 제품들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좀 더 구매욕을 자극하는 그런 구매욕을 자극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인스타그램이 앞으로 좀 더 커머스로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제 앞서 살펴본 이런 인스타그램들의 신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조금 실전에 있어서 활용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아마 쇼핑 태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광고 계정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쇼핑 태그 기능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통해서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제 제품 정보가 들어간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이제 페이스북 광고 계정이랑 페이스북 페이지가 무조건 있어야지 제품 태그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정보들도 이렇게 만족이 시켜야 됩니다. 뭐 비즈니스 위치가 지원되는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인지, 개인 계정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카탈로그, 미리 생성해 놓은 카탈로그와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한 후에 이제 뭐 설정, 비즈니스, 이제 계정에 가면 설정, 비즈니스, 제품 판매, 계정 제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제품 태그를 가능할지, 판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출해서 최종 심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포스팅을 할 때 이제 제품 태그를 해서 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카탈로그를 연결하라고 했는데 카탈로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카탈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카탈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정보가 기입된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페이스북 그 광고 계정에 들어가시면 카탈로그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새 카탈로그 만들기 이걸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인지, 전자상거래, 여행, 부동산, 자동차.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자상거래겠죠? 네, 전자상거래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제품 정보 업로드 이걸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카탈로그를 생성한 후에 그 안에 이제 제품 판매 기능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제품 판매 기능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제품 판매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제품 추가라고 해서 제품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제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쇼핑파이나 이런 다른 이커머스 페이지랑 연동해서 자동으로 또 끌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일단 기본적인 수동으로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제품 정보나 이미지, 가격, 상품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이제 카탈로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계정에 관리자 계정에 제품이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이 되었으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나의 카탈로그에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진 올리실 때 친구 태그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처럼 동일하게 제품을 이렇게 태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올리실 때 제품 태그해서 올린다면 이제 올린 콘텐츠가 이렇게 제품 보기라고 해서 태그가 된 포스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 내에서도 태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서 스토리에 꾸미는 글 안에서 제품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제품을 선택을 하고 하면 이렇게 스토리에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게시물 리포스트 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 자체는 이제 브랜드가 주인공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우리 제품 좋아요, 우리 제품 정말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신뢰도 있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광고 방법인데요. 보시다시피 85%의 소비자들이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보다는 유저가 만든 콘텐츠가 더 믿을만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래서 또 35%는 심지어 소비자가 만든 콘텐츠가 35%나 더 기억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대부분 어떤 아직까지 한국 브랜드 중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정말 예쁜 그냥 제품 사진 그런 스튜디오에 의뢰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찍은 그런 사진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보다는 그런 예쁜 사진들과 좀 소비자들이 진솔하게 적은 제품에 대한 리뷰 콘텐츠들을 조금 섞어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브랜드 신뢰도를 쌓고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리그램 앱이죠. 그래서 리그램 앱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앱스토어에 리포스트, 리그램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이런 앱들이 떠요. 그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것들을 다운받으신 후에 이렇게 보시면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 이제 닷닷닷 이런 걸 클릭하면 링크를 카피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리포스트 앱으로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어서 이제 워터마크라고 해서 누구한테 리포스트를 했다라는 것들을 어느 구역에 하실지 이렇게 되고 그걸 공유해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리포스트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워터마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붙이셨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따로 계정만 그 포스트에 언급을 해주셔도 충분히 신뢰성을 더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오히려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보다 더 좋은 경우도 많아서 이런 소비자들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아미니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저희랑 꾸준히 한 3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초기 피드를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가 만든 그런 제품 포스터 콘텐츠들이 노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 너무 광고 같고 뭔가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라서 뭐 신뢰감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죠. 근데 이 브랜드가 저희랑 꾸준히 캠페인을 하는 걸 통해서 다양하게 국내에서 많은 콘텐츠를 쌓았고 그 콘텐츠들 중에서 좀 브랜드 이미지랑 맞는 것들만 리포스트를 해서 이렇게 계정을 최근에는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브랜드가 올린 콘텐츠와 소비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리포스트한 것, 뭔가 감성이 확연히 다르죠. 그리고 뭔가 이건 거부감이 드는 반면 이건 어떤 소비자들이 했을까라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엘리자베카입니다. 엘리자베카는 저희랑 한중미 3가지 국가에서 꾸준히 3년간 계속해서 리뷰 콘텐츠를 생성했고 아예 계정 자체를 이렇게 소비자들의 전 세계 소비자들의 그런 콘텐츠들을 리그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피드 자체에서 러시아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동남아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하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화장품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행을 했고 리포스트를 하다 보니 하나 재밌는 그런 콘텐츠가 버즈피드에 소개가 되어서 이제 정말 외국 바이어들한테도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 당일날 아마존의 판매량도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브랜드 콘텐츠가 아닌 소비자들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광고 활동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